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6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6명 중에 3명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헌재에서 기각이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명 중에 3명이 불과 한 20여 년 사이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라는 것은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불안정성 그리고 대결 정치의 심화, 이런 것은 결국은 경제의 어려움, 리더십이 흔들리면 경제가 어렵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도 그렇지만은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누구인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다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면책 특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헌법 84조에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면 소추를 받지 않는다. 재직 중에는 이런 조항이 있듯이 대부분 나라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있을 때 체포되는 걸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대부분의 경우는 물러난 뒤에 그런 일들이 그건 드물지가 않습니다. 물러난 뒤에 직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 이런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라든지 이 만델라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지내고 또 민주화운동도 했던 그런 분인데 18건의 부패 혐의 등으로 해서 체포돼서 기소가 됐었죠. 또 수단의 오마라 알바시르 대통령, 여기도 쿠데타로 실각하면서 부패 권력남용 혐의로 또 체포됐습니다. 몰디브의 압둘라 야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패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됐었고, 이런 식으로 전직들은 사실 체포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직은 정말 드물다. 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다. 첫 번째 사건은 언제 있었는가? 지금으로부터 153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세계사에서 현직으로 체포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이 그랜트 대통령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시는 미국의 $50짜리 지폐, 거기 나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분열 위기에서 구하고 재건의 기반을 닦았다라고 해서 지폐 모델로도 됐고 또 재선에 성공한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신미양요라고 역사책에서 아마 배우신 기억이 있을 텐데 1871년 미국 군함 5척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사건이죠. 군인 1200명 정도가 강화도를 침범해서 그야말로 격전을 벌였던,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무력으로 충돌했던 그런 사건.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현직에서 체포된 첫 번째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참 묘한 인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런 인연이 있는 대통령이 첫 번째 체포된 사람이고 2번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이 그랜트 대통령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때 남군의 총사령관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로버트 리 장군, 여기도 꽤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북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그 명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도전을 하게 되고 대통령이 되는데 46세에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현직에 있을 때 체포가 됐을까요? 이게 이제 1908년도 9월 27일자에 나온 미국의 워싱턴 이브닝 스타지에 관련된 사건이 보도가 됐었고
지난해 2024년 5월 31일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이 그랜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을 해서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 경찰관, 흑인 경찰관이었는데 윌리엄 웨스트라는 이 경찰관이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한 여성과 그의 자녀가 마차에 받쳐서 심하게 다친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과속으로 인해서 마차가 사고가 생기는 이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그랜트 대통령이 몰던 마차를 단속을 한 것이죠. 근데 처음이 아니라 첫날 이제 이 경관한테 그랜트 대통령이 단속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이라 그냥 조심하십시오 하고 이제 넘어간 거죠. 그 당시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손을 들어서 당시 그랜트 대통령이 마차를 멈추게 하고 이 윌리엄 경관이 그렇게 하니까 그랜트 대통령이 경관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나는 당신이 이 길에서 과속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린다. 그러면서 당신의 과속이 다른 많은 분들한테 어떤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랜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당일날은 체포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경관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제 그랜트 대통령이 탄 마차가 과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웨스트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이 나라의 수장이고 나는 경찰관에 불과하지만 임무는 임무다. 나는 당신을 체포하겠다라고 해서 이 그랜트 대통령을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데 기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내는 걸로 해서 이 사건이 끝난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 1908년 발간된 워싱턴 이브닝 스타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최초로 체포된 대통령은 이 그랜트 대통령이고 미국에서 최초로 기소가 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이죠. 이 사건, 그러니까 이 그랜트 대통령,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첫 번째로 체포된 대통령이고 그 안에 다른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체포 과정 자체도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사건은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두고두고 많이 오르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직에서 체포된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약간 유사하게 체포된 전직 대통령, 불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한 5시간 만에 체포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번 우리나라의 경우와 좀 비슷합니다. 페루의 경우인데요. 페드로 카스티오 페루 전 대통령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2022년 12월 7일인데 이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해서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정부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약간 비슷하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9개월 이내에 총선을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야간 통행금지 등을 비롯한 비상조치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강요들이 잇따라 사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이 페루 의회도 바로 의원들이 막 모이게 되죠. 모여서 대통령의 행위를 쿠데타로 판단을 하고 당일 찬성 101표, 한 130명 의원 중에 101명이 찬성을 합니다. 반대 6표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페루 대통령이 이 비상조치를 선언한 지 불과 5시간 만입니다. 페루 같은 경우는 바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이 되면 바로 그냥 대통령직이 거기서 해임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심리 심판 과정이 또 있지만 페루는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그냥 결정하면 바로 해임되게 돼 있기 때문에 5시간 만에 해임이 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비상겸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그것이 무효다라고 결의를 한 게 2시간 30분 만이죠. 페루보다는 훨씬 더 빨리 우리 의회가 조치 자체를 무효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티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해임이 되니까 바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제
체포가 되죠. 그래서 페루 검찰이 불법적으로 의회 기능을 정지시킨 뒤 비상정부를 세우기 위해 사법부 고유 업무를 방해하려 했다라고 해서 이 대통령한테 34년형을 구형을 합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2년째 구치소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랑 뭐 큰 틀에서 약간 유사한 사건은 이 사건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사를 넘어선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정말로 유례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세계적으로 회자가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뭐 즐거운 일은 아니죠.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경찰에 체포된 대통령은 미국의 18대 그랜트 대통령이다라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